이제 홀랩은 단순히 좋은 수술이 아니다. 전립선 수술의 새로운 기준, 골드 스탠다드.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 원장님 문기혁 선생님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저희가 5,500여 건의 홀랩 수술을 집도를 했어요. 보험 급여가 되는 환자 5,000여 분, 외국인 비보험 환자 500분 정도 시행을 해서 5,500건 정도 시행을 했는데 2010년부터 23년까지 심평원 집계로 전국에서 시행된 홀랩 건수는 52,643건이에요. 1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홀랩 수술의 10건 중 1건은 저희가 시행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전립선 비대증 홀랩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의사로서 홀랩 수술이 어떤 점이 좋고 왜 우리가 홀랩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개원해서 처음 홀랩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홀랩 수술은 201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심사평가원 자료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10,000건에서 11,000건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전립선 절제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홀랩 수술이 시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드디어 전립선 절제술을 추월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홀랩 수술이에요. 홀랩 수술의 개념은 꽤 오래전에 제시가 됐어요. 1983년에 일본의 히라오카 선생님께서 전립선 절제술 이렇게 깎아내는 수술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비대 조직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시행했던 술식을 내시경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셔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그대로 분리해서 제거하는 수술법을 개발하셨고 이 수술을 200여 분의 환자분들께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1989년에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히라오카 선생님의 논문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홀랩 수술의 술식과 물론 기구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랩 수술, 전립선 조직을 그대로 제거하는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왼쪽에는 30세 남자의 전립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남자의 전립선이겠죠. 1번은 요도, 그리고 주변을 싸고 있는 전립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성글고 뭔가 전립선 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곳이 이렇게 뿅뿅뿅뿅 있는 스폰지 같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67세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의 전립선 모양입니다. 1로 표시된 것이 요도고요. 그 주변을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덩어리들이 싸고 있고 3번이라고 표시된 그런 막이 전체 비대 조직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을 따라서 비대 조직을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홀랩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핵 적출술, 에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막에 쌓여있는 덩어리를 그대로 떼어낸다는 것이 에뉴클리에이션이라는 수술이거든요. 홀랩 수술은 홀륨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의 핵을 그대로 적출한다. 영어 이름 첫자를 따서 만든 게 홀랩 수술입니다. 점막을 절개하고 지혈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홀륨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다이오드 레이저, KTP 레이저, 전기를 쓸 수도 있어요. 다양한 레이저나 에너지를 사용해서 비대 조직을 그대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홀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전립선을 절제하고 지혈하는데 가장 적합한 레이저가 아직까지는 홀륨 레이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홀랩 수술이 전립선 절제술 보다 더 많은 조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다 모아서 비교를 한 연구를 찾아보면 핵 적출술, 그러니까 홀랩 수술, 에뉴클레이션이 TURP 절제술보다 평균 13.65g 더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홀랩 수술과 전립선 절제술을 했던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예요. 전립선 크기는 한 40g대에서 150g대고 평균 전립선 크기는 한 77g, 70g 정도로 홀랩을 시행했던 군과 TURP를 시행했던 군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홀랩 수술은 얼마를 더 제거했을까요? 홀랩 수술은 평균 40g, 전립선 절제술 TURP를 시행했던 환자는 24g 제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범위를 보면 홀랩 수술
수술은 최고 152g까지 제거를 했지만 TURP는 76g 정도밖에는 제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홀랩 수술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한 결과로 홀랩 수술 이후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전립선 크기를 측정해보면 전립선 크기가 홀랩 수술을 시행하면 평균 77g에서 28g으로 줄었고 TURP를 시행했던 환자분들은 46g 정도로 크기가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더 많이 제거하니까 더 많이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방광의 압력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잔뇨량도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obstructed, 폐색에 있는 영역에서 unobstructed, 폐색이 해소된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인데 점선이 홀랩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이에요. 훨씬 더 큰 폭으로 더 많이 폐색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겠죠. 이 그래프의 왼쪽은 홀랩 수술 같은 적출술이 유리한 거고 오른쪽은 절제술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홀랩 수술과 같은 개념의 이런 적출술의 증상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절제술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큰 환자분들은 개복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럼 개복 수술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100g이 넘는 거대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홀랩 수술을 하고 개복 수술을 한 환자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증상 점수나 최고 요소, 잔뇨량을 개선하는 정도가 개복 수술과 동등하게 심지어는 5년간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수술과 관계된 합병증은 홀랩 수술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거죠. 홀랩 수술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 개복 수술 못지않게 이렇게 큰 조직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1명이 넘는 환자를 10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10년간 재수술률은 0.7%에 불과했다. 이게 캐나다 맥길 의과대학의 무스타파 힐렐리 선생님 연구였는데 이 연구가 계속돼서 이 환자들을 18년 동안 추적한 후속 연구가 발표가 됐거든요. 증상 점수는 15.9점에서 6.8점으로 크게 감소가 됐고 최고 요속은 7.2에서 17.7로 크게 증가를 했고 잔뇨량은 204ml에서 43ml로 크게 감소했고 PSA 수치도 한 66.7% 감소했고 삶의 질은 아주 불만해서 만족스러운 경우로 큰 폭의 개선이 10년 이상 잘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전립선 비대 조직이 다시 자라서 재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는 18년 동안 단 1.4%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스타파 선생님의 연구팀은 홀랩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서 믿음직한 치료고 1,400명이 넘는 환자에서 시행이 됐고 수술을 거의 20년이 지나도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출혈도 적고 재수술의 위험도 거의 없고 안전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배우기가 조금 까다롭고 수술 시간도 다소 좀 필요하고 일부지만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수술 기법도 개선되고 있고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충분히 단점들은 감안하고 시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이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그래서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홀랩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복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적출술 덕분에 개복 수술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효과나 재발률, 부작용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홀랩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홀랩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술기들을 공유하는 것이겠죠. 힐렐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홀랩은 단순히 좋은 수술이 아니다. 전립선 수술의 새로운 기준,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홀랩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전립선 비대증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열심히 하는 게 남은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밌고 유익한 얘기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